안녕하세요. 요리총각 이특과 정갈한 맛과 깔끔한 레시피로 사랑받는 김정은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 요리를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어느 전문점보다 맛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죠. 네. 근데 이특 씨가 집에서도 요리하면서 요리를 또 자주 하시다 보니까 더 관심이 생기시나 봐요. 관심이 정말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찌개 요리를 좀 많이 해먹는 편인데 이 통조림 뭐 햄이라든지 그리고 육수를 넣고 진하게 끓이다 보거든요. 근데 맛은 있는데 야, 이거 염분이 좀 높아서 좀 건강에 좀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거든요. 정말 입이 당기면은 뭐 여러 재료 신경 쓰지 않고 넣었었는데 뭐 그런 재료를 정말 똑똑하게만 잘 활용을 하시면 맛은 지키고 또 맛은 놓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햄이 듬뿍 들어간 이 부대찌개를 정말 많이 해먹거든요. 네. 이거를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염분을 빼주는, 염분을 적게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염분을 섭취했을 때 염분을 빼주는 뭐 쑥갓이라든지 다양한 채소를 이용한 쑥갓 부대찌개 어머나.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짠맛의 대명사라고 하는 우리 밑반찬에 해당이 되는 장조림 있잖아요. 야, 이건 엄청 짜짜짜짜죠. 네. 장조림에 토마토를 넣어서 또 염분 배출을 도와주는 토마토 장조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는 건강도 함께 챙기면서 맛도 함께 잡는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소금과 설탕을 확 줄인 쑥갓 부대찌개와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인데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선생님? 네, 우선 제가 좀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양념을 평소에 먹던 방법, 그리고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방법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부대찌개에 빼놓을 수 없는 통조림 햄. 통조림 햄과 소세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줄여볼 거예요. 달랑 하나만 들어가도 괜찮나요? 네, 양이 정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네, 맞습니다. 햄의 양만 줄어든 게 아니라 햄 안에 들어가 있는 염분이라든지 기타 첨가물 이런 것들, 또 지방 이런 것들까지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또 깊은 풍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량으로 최대 효과. 좋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자, 다음은 양념입니다. 양념도 뭐가 확 줄었네요. 그렇죠. 개수만 줄은 게 아니라 양도 확 줄었거든요. 보시면은 기존의 부대찌개에 약간 좀 진득하면서 진한 국물 맛, 맞습니다. 좀 자극적인 맛에 익숙하셨다면 양을 한번 봐주세요. 고추장 양이 일단 확연히 확 줄었고요. 네, 고추장 양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설탕도 줄었고. 네, 설탕도 줄었고. 간장은 아예 없네요. 네, 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장이라든지 소금을 더 넣었었는데 아예 뺐습니다. 그리고 뭐 다진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념장을 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설탕 넣고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염분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발효된 양념을 쓰는 거라고 들었는데 네. 집에 있는 그 재료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또 한 번쯤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콩을 발효한 양념은 간장,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에도 뭐 메주가루를 넣게 되면은 네. 또 고추장까지 이런 발효 양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염분을 사용량에 따라서 또 3분의 1 내지는 뭐 반까지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간장이 지금 아예 안 들어가는데 괜찮나요? 네, 이따가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채소를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할 거여 가지고요. 채소에서 나오는 채소 본연의 맛들이 부족한 뭐 간장이나 또 소금의 염분을 좀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쑥갓 부대찌개, 쑥갓이 앞에 왔어요, 제목에. 네. 그래서 그렇게 쑥갓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이제 쑥갓이 또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에 들어온 염분을 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쑥갓을 좀 마지막에 듬뿍 넣어줄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의 포인트는요. 보통 부대찌개에는 김치에 양념도 듬뿍 넣잖아요.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양념에 남아있는 양념에도 염분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씻어낸 건가요? 네, 씻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이때는 묵은지로 하면 더 좋겠네요. 네, 묵은지가 아무래도 좀 맛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에 네. 묵은지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네. 신김치, 네, 바로 담근 김치 아니고요. 신김치 이용을 해주세요. 네, 호박은 5mm 두께로 썰어주시고요. 결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톡톡. 썰어주시고 두부도 청양고추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좀 부족한 염분을 좀 매운맛이 칼칼한 매운맛이 또 커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염식 하시는 분들 또 너무 과하게 매운 건 안 되지만 이 청양고추 1개 정도 넣어주시면은 네, 좀 부족한 맛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부대찌개 하면 네. 이렇게 많은 채소가 안 들어가는데 오늘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염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채소에 들어있는 채소의 감칠맛들, 또 특유의 맛들이 다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네. 또 부족한 염분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햄은 딱 이 정도, 55g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좀 펼쳐주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속에 있는 뭐 기름기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사실 첨가물도 이렇게 뜨거운 물과 함께 빠져나가고요. 또 염분과 지방도 제거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똑같은 재료지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냥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네. 이제 여러분들 건강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좀 이제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약간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거는 다시마 가루고요. 네. 그다음에 요 갈색을 띠고 있는 거는 표고버섯 가루예요. 표고버섯 가루. 네, 만약에 이렇게 분말로 준비해 놓은 게 없으시면 다시마랑 표고버섯을 요리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분말로 해놓으시면 양념통에서 그대로 끓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에 다시마 가루, 표고버섯 가루. 새우가루 같은 거 넣어도 괜찮죠? 네, 새우가루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 멸치도 가루채로 넣어주시면은 사실은 이제 그 맛만 빼는 것보다 더 진하겠죠. 아무래도 살이 전체가 다 들어가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재료들을 좀 넣어볼 텐데요. 우선 양파는 차가울 때 넣으셔도 돼요. 넣어주시고. 지금 만드는 분량은요, 3, 4인 가족 정도가 한 끼에 드실 수 있는 분량이에요. 지금, 자, 김치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요거의 한 반 분량만 먼저 넣을 거예요. 사실 부대찌개다라고 하면 네. 베이크드 빈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안 들어가네요. 네, 물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런 통조림류 다 넣으면 원하는 부대찌개 맛을 내실 수 있겠지만 네. 오늘은 베이크드 빈 대신에 채소를 많이 넣었어요. 똑같은 맛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거의 유사한 맛으로 부대찌개의
좀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양보할 수 있죠. 그 정도면 저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후루룩 잘 끓어오를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 선생님, 요 앞에 재료가 놓여져 있는데 딱 봐도 뭔가 확 줄었네요. 그렇죠. 확 줄었는데 요번에는 반대예요. 아, 반대예요? 네. 반대인데요. 보통 우리가 장조림 그러면 메추리알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그렇죠. 덩어리 채로 해가지고 좀 짭짤하게 조리는 게 장조림이라면 저염으로 만드는 건강한 장조림은요. 들어간 재료들이 많아졌어요. 네, 반대로. 양파 들어가고요. 양파랑 토마토가 짠맛을 보완해주는 감칠맛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꽈리고추. 네, 그리고 뭐 통마늘은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통마늘까지 넣어가지고 염도는 적지만 맛의 풍미라든지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고기는 좀 핏물을 빼주셔야지 조리면서 거품도 덜 나고 또 소고기의 그런 비린맛을 또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핏물을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찬물에 담가두는 건가요? 네,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핏물을 뺀 고기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게 오랜 시간 끓이지 않아도 슬쩍 좀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좀 깍둑썰기를 해가지고요. 데쳐낼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데쳐내면 기름기도 좀 더 빠지겠네요. 기름기도 빠지고요. 한 80% 정도까지 익힌 다음에 양념을 넣고 조리게 되면은요. 속에까지 양념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염도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한 80% 정도까지 익혀야 되니까요. 좀 짧은 시간 삶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삶아보도록 할게요. 양념을 넣고 나면은요, 고기가 물러지질 않거든요. 예. 그 소금기에 의해서 단백질을 수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0% 정도까지는 삶아가지고 익혀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삶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 부대찌개도 지금 마지막으로 끓어오르는 것 같거든요. 네,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보시면 김치 양념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육수가 다시마 가루랑 표고버섯 가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진한 육수가 우러나왔어요. 여기에 재료들을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김치찌개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렇죠. 약간 김치국? 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두부 넣어주시고요. 호박, 버섯까지, 고추까지 다 넣었습니다. 간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양념이 반 정도 남아있지만 드셔보시고 채소에서 충분히 맛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양념을 다 안 넣고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남겨도 되겠다 싶으시면 가감을 하시면 돼요. 적게 줄일수록 좋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남겨놓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찌개가 잘 끓고 있네요. 네, 잘 끓고 있고요. 아까 지금 소고기는 삶아가지고 육수는 한번 기름을 걷었어요. 그래서 육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삶은 소고기 그리고 양념을 제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할 때는 설탕이랑 간장의 양이 꽤 넉넉히 들어가요. 4큰술, 3큰술에서 4큰술 정도 들어갔는데 오늘은 맛간장이랑 어간장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멸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가지고 만든 어간장 그리고 뭐 채소라든지 또 맛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맛간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넣게 되면은 일단은 간장보다는 한 30% 정도는 염도가 적은 상태고요. 그 대신 맛은 풍부한 맛이 있어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2큰술이니까 이미 분량은 반으로 줄었지만 엄청 줄었네요. 들어가고요. 풍미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설탕도 4분의 1 정도예요. 엄청 줄었어요. 근데 맛간장이나 어간장에 또 풍미가 좋은 단맛을 낸 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통후추. 통마늘 넣어주시고
양파 넣어주시고요. 메추리알까지 넣겠습니다. 야, 지금 나쁜 건 다 줄였거든요. 다 줄이고 다 빼고 정말 좋은 채소들만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이따 맛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자, 지금 뭐 기다리는 동안에 장조림 조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부대찌개 완성이 됐거든요. 네. 자,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색은 조금 흐린 것 같지만 향은 굉장히 좋죠. 진한데요? 네. 와. 마지막으로 쑥갓은 너무 미리 넣으면 숨이 죽으니까요. 네. 남은 열로 드실 수 있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과 설탕을 확 줄인 쑥갓 부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분을 확 줄인 칼칼한 쑥갓 부대찌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리기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색깔이 잘 났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양파에서도 좀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국물이 있거든요. 요때 토마토 넣어주시고요. 토마토에서 또 물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꽈리고추까지. 색이 너무 이쁘죠? 요거 넣고는 많이 안 끓여도 되죠? 네, 뚜껑을 덮고 좀 김을 쐬는 정도? 그래도 토마토가 또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해질 정도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자, 칼륨이 많은 채소를 이렇게 넣어서 드시게 되면은 또 염분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매콤한 꽈리고추 확 이렇게 들어가서 칼칼함을 살려주게 되면은 이 소고기 장조림이 더욱더 맛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색감이 이쁘죠. 네. 토마토랑 또 초록색 꽈리고추 보기에도 정말 일단 드시기 전에도 굉장히 입맛을 돋워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뚜껑을 덮고 살짝 김을 쐬는 정도. 토마토 껍질이 이렇게 살짝 말랑말랑해지면 더 드셨을 때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니까요. 자, 그럼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네. 짠. 정말 장조림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짭조름한 반찬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소금, 간장, 설탕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서 뭔가 색깔도 더 예뻐지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뭔가 조림 요리처럼 그냥 일품 요리가 된 것 같죠? 네. 장조림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지네요, 진짜로. 네, 이렇게 골고루 담아내면 사실은 밑반찬이라서 뭔가 조금 대접을 못 받잖아요, 장조림은. 그렇죠, 예. 그런데 반찬 가지수를 한두 가지 정도 줄여도 정말 이 메인 요리처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국물까지 부어서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까지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최고의 요리 비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먹으면서 건강까지 더 생각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주 목요일은 소금과 설탕을 확 줄인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쑥갓 부대찌개와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이었었는데요. 네. 부대찌개다라고 하면 정말 햄이 이만큼 들어가고 그냥 그렇죠. 라면살이 이만큼 들어가고 해서 그냥 먹고 나면은 아구 목말라 해서 물을 계속 들이키게 되는 거였었는데 일단 소금과 설탕 양이 확 줄었죠, 선생님? 네, 양념 자체로는 한 3분의 1 정도 줄였고요. 또 지금 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한번 데쳐냈기 때문에 또 안에 들어있는 염분까지 뺐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국물 맛이 어떨지. 자, 어우 칼칼해. 어우 칼칼해. 선생님. 선생님. 네. 제 생각에는 쑥갓이 이 나트륨 배출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나트륨 배추까지 도와주니까 너무나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부대찌개입니다. 저는 이 부대찌개 하면 햄이잖아요. 네. 이 햄 자체가 아까 뜨거운 물로 한번 데쳤기 때문에 그래도 햄은 좀 짭조름 맛이 강해되지 않아 생각을 했는데요. 충분히 그 햄의 본연의 맛이 또 살아있고요. 충분히 먹었을 때 이건 부대찌개구나. 그 맛이 확 느껴져서 같이 먹어도 건강하다면은 이렇게 먹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맛을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도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조림 맞네. 사실 장조림은 간장과 설탕의 대표적인 음식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 양이 줄었던 거죠? 아까 간장과 설탕이요? 지금 양념 양 자체로는 3분의 1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아까 쑥갓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꽈리고추랑 토마토가 또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먹으면은 여기에는 간장과 설탕이 3분의 1이나 줄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조림이 밑반찬이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토마토랑 꽈리고추랑 같이 먹게 되니까 맞습니다. 정말 일품 요리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전 가장 좋은 건 역시나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맛도 챙겨주시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 요리를 맛보면서 저염식도 참 맛있고 또 건강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또 확실히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2가지 메뉴 외에도 좀 더 다양한 메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식품안전나라 치시고 오시면은 오감만족 식단 검색하시면은 국, 찌개부터 반찬, 일품 요리까지 저염식, 저당식 레시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요리 많이 챙겨 드시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선생님과 제가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는 날이거든요.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워낙 잘하시니까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요리, 쑥갓 부대찌개와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쑥갓 부대찌개는 먼저 설탕, 다진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씻은 배추김치는 먹기 좋게 썰고 애호박은 반달 썰어줍니다. 양파, 두부, 청양고추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통조림 햄은 도톰하게 썬 뒤 체에 받쳐 뜨거운 물로 씻어줍니다. 냄비에 물, 다시마가루, 표고버섯가루, 양파, 배추김치, 양념장 절반을 넣어 끓여주세요. 국물이 팔팔 끓으면 통조림 햄, 두부, 애호박, 팽이버섯, 청양고추, 남은 양념장을 넣고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은 뒤 쑥갓을 올려주면 쑥갓 부대찌개 완성!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은 우선 양파는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핏물을 뺀 소고기는 깍둑 썬 뒤 끓는 물에 넣어 삶아줍니다. 냄비에 맑게 걸러낸 육수, 삶은 소고기, 어간장, 맛간장, 설탕, 통후추를 넣어주세요. 마늘, 양파, 삶은 메추리알을 함께 넣어 졸여줍니다. 그런 다음 방울토마토, 꽈리고추를 넣고 뚜껑을 덮어 한 번 더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쑥갓 부대찌개와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으로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맛 좋은 감자의 화려한 변신, 담백한 감자 잡채 기대 많이 해주세요.